부동식 한번 넘어가 볼게요. 137페이지예요. 자, 제목 쓰시고요. 대표 이용할게요. 자,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부동식의 기본 성질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부동식에서 우리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거 있잖아요. 부동식의 성질. 첫 번째, 같은 수를 더해도, 같은 수를 빼도, 양수를 곱해도, 양수를 나누어도 부동의 방향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 중에 얘는 같은 수를 뭐 한 거죠? 뺀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은 어때요? 당연히? 맞아요. 맞겠죠. 자, 니은은 뭐예요? 니은은 또 크기 비교가 A가 B보다 크고 C가 뭐라고 나와 있죠? 양수라고 나와 있죠? 아, 음수라고 나와 있네요. 음수예요, 그죠? 그러면 A하고 B를 음수로 나눈 거잖아요. 그럼 부동방향 어때야 돼요? 바뀌어요. 바뀌어요. 나왔나요? 미은 그렇게? 그죠? 미은도 맞는 말이죠. 자, 디귿을 보니까요. 자, 디귿. A하고 B는 이런 크기 비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C하고 D도 이렇게 크기 비교가 있어요. 맞죠? 그러면 A하고 D를 나눌까? 그 다음에 B하고 C를 나눌까? 얘가 크기 비교가 뭐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헷갈리죠, 여러분? 이거 딱 보니까. 안 헷갈린가 봐? 자, 크기 비교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네? 크기 비교는 어떻게 해요? 얘랑 얘랑의 크기 비교는? 원리가 뭐예요? 원리가 뭐예요, 여러분? 분모를 맞춰요. 통분하는 건가요? 원리가 뭐예요, 여러분? A하고 B가 누가 커요? A요. A가 커요. 맞죠? 그럼 나눌 때 지금 C하고 D 중에서 D가 작잖아요. 큰 걸 작은 걸로 나눴단 말이야. 큰 걸 작은 걸로 나눈 거고 작은 걸 뭘로 나눈 거예요? 큰 걸로 나눈 거예요. 그럼 당연히 누가 크겠어? 큰걸 작은 걸로 나누. 이거지. 당연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따라서 얘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없어요. 그러면 틀릴 수도 있죠. 얘가 다 내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큰 거를 작은 거로 나눈 거하고 작은 걸 큰 거로 나눈 거는 당연히 얘가 몫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따라서 기억, 기억, 디귿이 다 어때요? 다 맞아요. 다 맞죠? 자, 786번은요, 이 개념이 좀 부동식에 들어가야 되죠. X라는 녀석이 A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기억나죠? 절대값이 A보다 작거나 같다. 물론 A는 양수여야 해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 풀이 어떻게 했죠? 어떤 X가 A라는 녀석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렇죠. 원점에서 떨어진 이 거리를 절대값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절대값이 A인수와 마이너스 A인수로 나누겠죠? 그러면 그 사이로 얘가 들어가는 거죠. 맞아요? 그럼 등호가 있으면 등호 붙여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이 풀이는 어떻게 들어가요? X는 마이너스 A 이상 A 이하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맞죠? 이 풀이 기억나죠? 근데 만약 어떤 X가 A보다 크다라고 하면 어떻게 들어가는 거죠? 절대값이 A인수가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럼 이 절대값이 더 커야 되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 뭐예요? 이쪽이 A보다 절대값이 큰 수잖아요. 따라서 이 풀이는 어떻게 들어가죠? X가 마이너스 A보다는 작고 또는 X가 A보다는 크다 이렇게 들어가죠. 이 해법 말 보셔야 됩니다. 왜 얘가 중요하냐면 나중에 원방에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용할 때 진짜 잘 써먹잖아요. 그죠? 요거 할 때.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야,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게 어디 있냐면 1번에 보시면 이게 기본 베이직이 노란색으로 나와 있잖아요. 거기다가 중요 표시하시고요. 이 개념을 토대로 해서 7, 8, 6을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 유형 위에 거기 부동시 나와 있죠? 자, 그러면 가를 한번 풀어볼게요. 가가 2x-1의 절대값이 나왔고요. 요거의 해를 구해야 돼요. 그럼 사실 절대값이 포함된 건 너희들이 구간을 나눠서 구했는데 그 구간을 나눠서 풀다 보면 이 공식을 저버리게 되면 시간이 부족해요. 또. 그럼 또 소수를 못 풀어요, 여러분. 빠르게 공식 익히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얘가 3보다 큰 수잖아요. 누가? 2x-1이. 그러면 3보다 크다니까 요거 이용해야겠죠? 그러면 2x-1은 마이너스 3보다 작아야 돼요. 그죠? 작은 수보다 작고 2x-1이 큰 수보다 커야겠죠. 요거의 개념입니다. 이렇게 빨리 풀어야 돼요. 됐죠? 이 원리가. 그래서 여기 해가 나오죠. 얼마예요? 해가? x는? 마이너스 맞죠? 그래서 얼마다? 이렇게 가의 해는 나옵니다. 됐나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가지죠, 여러분? 나는? 당연히 나는 x-b란 녀석이, 자, 여기다 쓸게요. 여기. 이제 공식 외웠으니까 칠판이 안 보이네요. 나는요 x-b의 절대값이 3보다 작다의 해를 구하래요. 그죠? 그럼 아까 공식에서 3보다 작다는 뭐에 가지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x-b가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있다? 그렇지. 마이너스 3과 3 사이에 있어서 양변에 b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3 더하기 b랑 얘는 3 더하기 b 이렇게 해가 나오겠죠. 맞아요? 그럼 거기에 해가 3하고 10이 나왔으니까요. b가 당연히 나오겠죠.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공식 빠르게 써놓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796번은 이제 본격적으로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부동식을 배울 건데요. 자, 이 공식과의 차이를 좀 볼게요. 얘는요, 이런 공식은요, 절대값 하나에 숫자로 이루어진 부동식이에요. 여기에 절대값이 안 들어가는 미지수가 있으면 이 공식 못 사용합니다. 그죠? 그래서 얘를 보세요. 얘가 수라면 만약에 2x가 아니라 2로만 되어 있으면 이 공식 사용하셔야 돼요. 그죠? 근데 얘는 여기 x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얘를 구간을 나누셔서 푸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절대값의 구간은 얘가 0인 녀석으로 구간 나누잖아요. 그죠?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니까 결국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해서 작을 때와 크거나 같을 때로 나누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얘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풀리죠? 그래서 마이너스 3x가 1이니까 x의 범위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죠. 맞죠? 근데 얘가 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범위에서 이 부동식을 풀었잖아요. 따라서 해도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해만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결국 얘랑 얘랑 공통범위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공통범위. 그럼 얘랑 얘랑 공통범위가 뭐예요? 볼까요? 이게 또 헷갈려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랑요? 맞죠? 마이너스 3분의 1이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큰 거잖아요. 보이죠? 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무턱대고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분의 1 사이를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해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확인하셔야 돼요. 그죠? 두 번째는요. 얘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죠? 뭐 등호는 여기다 붙였든 여기다 붙여도 상관없어요. 그죠?
그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얘가 플러스로 풀리잖아요. 그럼 바로 그냥 계산하세요. 시간 아까우니까. 그지? 그리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x 돼.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x가 1보다 어떤 수? 큰 수. 그럼 또 뭐 살펴봐야 돼? 공통범위도 살펴봐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딱 봐도 얘는 이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얘는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거 공통범위 보여요? 따라서 뭐가 해요? x가 1보다 큰 게 해고요. 만약에 여기에 해가 있다라고 하면 얘랑 얘랑은 같이 써주면 돼요. 합치면 되는 거예요. 왜? 얘랑 얘랑 공통범위가 없잖아요. 거기서 나온 애, 여기서 나온 애는 당연히 공통범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랑 얘랑 합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최종 해가 얘밖에 없습니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고. 정리했어. 오케이. 그러면 이제 절대값이 여러 개 한번 가볼까요? 절대값이 몇 개 있어요, 여러분? 그럼 이제 구간이 몇 구간으로 나눠지는지 알겠시죠? 총 몇 구간으로 나눠질까요? 3개죠. 일단 얘가 0인 포인트는 1이고요. 얘가 0인 포인트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3개의 구간으로 나뉘어집니다. 됐죠 이제? 그럼 얘는 당연히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얘도 둘 다 음분만이에요. 그럼 얘는 뭐가 되죠? 1보다 크면 둘 다 뿔뿔이 되죠. 자 그럼 수작을 씁시다. 얘는 이 구간에서 뭐가 되죠? 마이너스 1보다 커도 음수 되고요. 얘는요? 양수 되죠. 제가 됐어요? 자 그럼 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니까요. 자 둘 다 음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뽑아져 나오겠죠. 마이너스 x 플러스 1. 얘는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x가 뭐가 되죠? 이렇게 나오죠. 그럼 공통범위 찾아보세요. 이제 머릿속으로 이제 그려지나요? 공통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잖아요. 그려져요? 안 그려져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잖아요. 그려지죠? 요게 해요. 됐죠 이제? 그럼 두 번째는요. x가 마이너스 1 여기 안 넣었으니까 여기 넣어야겠죠? 마이너스 1에서 어디까지? 여기 안 넣을게요. 1까지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고요. 얘는 양수니까 이렇게 가죠 여러분. 밀수 없어져요. 그러면 참인지 거짓인지만 확인하면 돼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죠? 그러면 해가 무수히 많은 거예요. 맞아요? 다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또 뭐 하라고 했어? 공통범위 찾으라고 했지. 그럼 그냥 해가 무수히 많고 얘는 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그냥 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가는 거죠. 됐죠? 만약에 얘가 해가 없다면 얘가 거짓이 돼서 해가 없다면 그죠? 얘도 무시하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째죠? 세 번째. 둘 다 양수니까 바로 계산할 수 있죠. 2x가 4니까요. 그죠? x는 2보다 작아서 그죠? 얘랑 얘랑 공통범위는 1 이상 2 미만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보세요 잠깐. 자 내가 이게 해가 다 나오면 이거 뭐하라고 했어 다? 합치라고 했어. 그럼 잘 봐. 여기 연결돼? 두고 들어가 있지 연결되지? 얘 연결돼? 그치? 연결되니까 다 합치면 마이너스 2에서 어디까지? 어디까지? 까지. 이게 바로 최종 해가 되는 겁니다. 합치는 겁니다. 만약에 얘가 연결이 안 됐어 얘들아. 아니면 등으로도 빠졌어. 그럼 따로 쓰셔야 돼요. 중요한 건 빨리빨리 색깔펜으로 지금 포인트 잡아가지고 색깔펜으로 해줬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익히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냐면요. 809번을 하기 전에 2차 부등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념을 잡고 좀 넘어갑시다. 자, 2차 부등식은 2차식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형태, 이런 형태,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등호라는 녀석은 나중에 해가 나오면 등호 붙여주면 되니까요. 크게 두 가지예요. 이렇게 두 가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정확하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얘를 갖다가요 2차 함수로 만들어 버릴게요. 그러면 A가 0이 아니고 A가 플러스를 만들 수 있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얘가 마이너스라고 하더라도 얘를 플러스로 만들기 위해서 마이너스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니까 요거 아니면 요거 아니겠어요? 결국? 그럼 우리가 공식화를 만들기 위해서 얘를 그냥 플러스로 만들어 버리시다. 그죠? 0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2차 함수의 형태가 크게 몇 가지예요? X축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크게 몇 가지? 세 가지죠. 맞아요? 어떻게? X좌표 몇 개? 두 개. X좌표 몇 개? 한 개. X좌표 몇 개? 없어.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아니에요? 이거예요, 그냥. 그죠? 그럼 결국은 이 2차 부등식이라는 녀석이 X절편에 의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X절편은 Y가 0일 때 2차 방식이 두 분 아니에요? 맞죠? 2차 방식이 근이잖아요. 그럼 결국 얘는 근이 몇 개가 된다는 얘기지? 두 개. 그래서 여기에서 판별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판별식이 들어가는 2차 분식이에요. 판별식이 0보다 어때요? 그죠? 얘는 판별식이에요. 중근을 가지니까. 얘는 판별식이에요. 그렇지. 이렇게 2차 분식은 판별식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이제. 2번위에서 얘 해를 구할 거거든요. 맞죠? 그럼 0보다 크다라고 하면 y 값이 0보다 큰 거는 x축 위에요, x축 아래예요? 위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 여기만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등호가 없으니까 얘는 안 들어가는 거죠. 0이 되면 안 되니까. 근데 얘는 근을 찾을 때 x의 범위를 찾아야 돼, y의 범위를 찾아야 돼. x의 범위를 찾아야 되죠. x 2차 부등식이니까. 그럼 x의 범위 있는 거야. 이렇게. 보여요? 따라서 x가 작은 근보다는 어떻고? 작고 큰 근보다는 어떻다? 크다. 이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벌려서. 따라서 0보다 크면 어떻게 가진다? 벌려서. 아시겠죠? 그럼 얘는요. 0보다 작은 과는 뭐예요? 그래프 상으로 봤을 때 0보다 작은 과는 여기 아래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0보다 작은 근은 x의 범위가 부근 사이로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니까요. x의 범위가. 이해됐어요? 그래서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얘가 양수일 때 있잖아. 이제 그래프 일단 그리지 말고 인수분해를 시켜. 왜냐하면 인수분해가 돼야 두 분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인수분해 시킨 상태에서 그게 두 개네. 그러면 0보다 크면 벌려가지고요.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난다? 오므려가지는 거예요. 이제 공식 알겠죠? 근데요.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 판별식에 의해서 완전 제곱식이 나오거나. 그치? 뭐가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이해됐나요? 그럼 내가 얘를 네 가지를 다 가줄게. 네 가지 다 가줄게. 어떻게 할 거냐면 얘는 등호 이렇게 내가 뺐잖아. 근데 등호를 넣어보자고 이제. 오케이? 그럼 등호를 하나하나 넣어보자고. 칸에 맞춰 써줄게요. 여기 첫 번째는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 또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얘는 0보다 작다. 얘는 0보다 작거나 같답니다. 그죠? 따라서 요 근은 여기에 근이에요. 맞죠? 오케이? 갑니다 이제. 하나 다 보는 거야.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프로 나오기도 하거든요. 자, 0보다 큰. 자, 0보다 큰 거 이거 보세요. 0보다 큰 거는 0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만 빼고 되는 거야? 알파만 빼고 다 되는 거죠. 그럼 뭐를 제외한?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이제? 근데 얘는 등호 들어가네. 그럼 등호 들어가니까 얘도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야 얘도? 맞지? 0도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해가 모든 실수가 나오는 거죠. 됐어요? 얘는 0보다 작은 구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해가 있다 없다? 없다. 얘도요? 얘도요? 얘 여기 두고 들어가죠? 그럼 뭐만 돼요? 알파가 이거예요. 그래프. 이해됐어요 이제? 어떤 식의 그래프인지? 됐죠 이제? 따라서 일반적인 공식은 이 두 가지인데요. 맞아요? 판별식이 0보다 크다가 아니라 0이다 0보다 작다는 건요. 그래프 개형만 그리시면 돼요. 뭘 이용해서? 판별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가 안 되면 판별식을 조사하셔서 공중부양되어 있는지 아니면 접하는지 그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럼 또 갈게요. 일단 한번 해보면 되지 이제. 아싸! 이제 너무 쉬워 이제. 0보다 커. 다 되죠? 뭐예요? 요건 실수. 그럼 이 녀석도 0보다 크다, 0이다 합쳐진 거니까 얘도 뭐가 돼요? 모든 실수죠? 얘는 0보다 작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0보다 작거나 같은 것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해가 없다. 이거예요. 자, 아시겠나요 이제? 그죠? 오케이. 자, 그럼 문제 내가 내려볼게요. 정말 이해를 했는지. 이게 진짜 중요하고요. 결국 판별식이에요. 자, 어떤 2차 부분식이 있는데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얘가 항상 성립할 조건을 구하래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을 구하래요. 즉, 이 부등식을 풀었을 때 해가 모든 실수가 되게 만들라는 얘기죠. 그럼 그래프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 그럼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다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맞아요? 이렇게 위로 블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아래로 블록해야겠죠. 그럼 결국 등호 안 들어가 있으니까요. 공중부양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2차항의 개수. 아래로 블록해야 되니까 0보다 크다가 나오고요. 동시에 판별식이 들어가는 겁니다. 판별식 엑셀도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A가 0이 아닐 때 2차 부등식이라면 이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을 요구해요. 결국 너희들이 2차 부등식을 풀면서 그래프가 계속 머릿속에 어떤 그래프가 떠돌아다녀야 되냐면 이래요. 이 세 개만 떠돌아다니면 이 문제는 그냥 너무 쉽죠. 아시겠죠 이제?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요. 유형 6번을 보시면요. 그 유형 6번의 1번이나 3번, 4번은 이걸 얘기한 거고요.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유형 6번에는 얘 그래프만 그냥 그려주시면 되겠죠. 왜 그게 그렇게 되어 있는지, 그죠? 그리고 판별식 0보다 큰 거예요. 그죠? 요것만 그려주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죠? 인수분해가 될 때니까요. 즉, 거기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죠. 유형 6번에 거기다 박스 치시고요. 그리고 걔가 서로 다른 두 식을 간다 밑줄 치시고요. 그럼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게 유형 12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유형 12번을 살짝 넘어가 볼래요? 자, 유형 12번 거기 보이시죠? 자, 판별식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래서 그 그래프에다가 별표 치시고요. 이 그래프만 이해하면 그 밑에 있는 거는 왜 그런지 아시겠죠? 됐죠 이제? 2차 분식은 이게 끝이에요 그냥.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죠? 개념이고요. 그럼 다시 백업해서 그죠? 808번으로 갈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쉬워요, 2차 분식. 자, 808번은 2차 분식의
부등식의 해를 구할 때 결국은 해가 모든 실수인 걸 구하라는 얘기잖아. 맞지? 그런데 부등호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기억은요. 앞에 음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양수로 바꾸세요. 편하게. 그럼 부등호랑 바뀌는 거 보이죠? 얘가 해가 모든 실수해야 되거든요. 근데 딱 봐도 인수분해 돼야 안 돼요. 그럼 판별식만 확인해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판별식 확인해보니까 4 빼기 5가 돼서 음수 나오죠? 그러니까 공중부양 되어 있으면서 그때 부등호 방향을 보는 겁니다. 얘가 여기다가 다 크네. 맞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은 당연스레 맞는 거겠죠. 결국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라는 얘기니까 그래프 그리는 거 완전 제곱식 너무 귀찮으니까 판별식 사용하자는 거죠. 근데 니은 어때요? 인수분해 되나요? 완전 제곱식이죠? 뭐예요? x 이겁니다. 결국은 인수분해하고 부등호 방향에서 해가 결정이 나는 거 보이시죠? 그럼 얘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렇게 접하게 4가 여기서 나와요. 근데요. 얘가 부등호 방향 보이십니까? 여기거든요. 해가 뭐밖에 없어요? 4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해가 모든 실수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프가. 자, 디귿은 뭘까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5고요. 이것도 딱 봐도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되죠? 그래도 공중부양 되어 있는데 그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어때요? 해가 무수히 많죠.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답이 되는 거죠. 할만하죠, 여러분? 네. 왜요? 9 마이너스 여기 판별식 0보다 커요? 아 그래요? 몰랐어. 판별식 0보다 좀 작게 해볼까요? 9 마이너스 뭐야 얘 3, 20 낚였잖아. 그림 아 정말. 자, 내가 이거를 두 가지로 풀어볼 테니까 여러분. 우리는 목표가 이런 계산, 이거 솔직히 말해서 이거 814번은요 계산 문제예요, 여러분. 부등식을 푸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 부등식을 왜 푸는 연습을 하냐면요, 원방하려고요. 원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연산이야. 연립방정식도 뭐야? 연방하려고. 원방에 연립방정식 해가지고 그죠? 이렇게 원과 직선 사이의 교점에서 뭐 하는 거 있을 거 아니야? 연방하려고. 그러니까 2차 방정식하고 2차식과 1차식 연방 배운 거야.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연산이에요. 이 부등식도 연산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연산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연산은 빠르고 정확하게 푸셔야 돼. 그럼 내가 얘를 814번 문제를 두 가지 유형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자, 쓰지 마시고요. 쓸 시간 드릴게요. 이해하세요. 일단 정식풀이. 절대값이 있는데 여기 절대값 없잖아. 그러니까 이 두 번 나눠야겠지. 그러니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x가 0보다 작을 때 빠르게 2차 공식을 풀어야겠지, 그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얘 풀면? 얘는 그냥 양수로 풀리잖아. 그 바로 인수분해가 되나요? 인수분해 안 돼요? 아, 인수분해 안 돼요? 되죠? 인수분해 빠르게 하는 거지. 보이죠? 아까 배웠어. 0보다 작다. 오므려가죠? 벌려가죠? 오므려. 배웠죠? 오므려. 따라서 x는 어디하고? 1 이상 4 이하. 그럼 우리 절대값 배웠으니까 공통범위 찾아야겠지. 당했으니까 공통범위 얘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됐죠? 그럼 x가 음수일 때는 얘가 뭘로 풀려? 마이너스로 풀리니까요. x제곱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얘는 부호만 이렇게 달라지는 인수분해가 나오겠죠? 맞아요? 따라서 뭐하고 5, 4, 1? 마이너스 4요? 뭐예요? 얘도 범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는 합치는 거잖아요. 맞나요? 이것 또는 이게 해예요.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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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럼 얘는 이것 또는 이거라고 쓰시면 되고요. 근데요, 조금 아는 애들은 이걸 알아요. 얘가 서로 어때요? 같죠? 좀 아는 애들은 알아요. 그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요거 있죠? 요거를요. 그냥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절대값 x 플러스 4.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인수분해하는 거예요. 인수분해 되죠? 절대값 x 마이너스 4 하나. 뭐야? 또 어떻게 되죠? 절대값 x 마이너스 1 하나. 이렇게 가는 거죠. 맞아요? 그럼 따라서 어떻게 돼요? x의 절대값이 얘도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모여가지겠죠. 그래서 1하고 어디 사이? 4, 4입니다. 맞죠 이제? 그럼 이거 있잖아 이거 우리 공식도 알는데 자 절대값이 1하고 4려면 일단 0을 기준으로 해서 1, 여기 4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이 구간 안에서 절대값이 1하고 4 되죠. 그럼 얘 마이너스가 절대값이니까 어차피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해 바로 나오죠. 바로 이거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또는 이렇게. 이 풀이가 쉬워요? 이게 쉬워요? 그러니까 이 풀이는 좀 개념이 들어가서 좀 그죠? 좀 생각해야 되는데 이 풀이만 익혀놓으면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이것만 알고 있어요. 아시겠나요? 오케이? 자, 써보세요. 어디? 얘는 공통부분이 아니 여기에서 공통부분 찾고 여기서 공통부분 찾아서 해가 나오면 합치라고 했잖아요. 합치니까 또는이지 그리고가 아니잖아. 공통부분이 그리고지. 아니 이것도 해가 되고 이것도 해가 되는 거 아니야? 아니지 합치하는 공통범위 아니었지. 얘랑이 공통범위지. 이 안에서 해를 구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의 공통범위니까 이거하고 이거를 서로 만족하는 부분이고. 근데 너는 이거하고 이거의 공통범위 있어 없어? 그럼 내가 얘가 이 x라는 녀석이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양수인분이 나오고 얘는 음수인분이 나온 거잖아. 그럼 너 2차 방정식 풀 때 x는 1 또는 x는 4라고 쓰지 1, 4의 공통범위를 써? 합쳐졌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양수일 때 해고 얘는 음수일 때 해니까 당연히 공통범위는 없지. 그러니까 얘는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 거지 해가.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 게 또는 의 개념이죠. 자, 825번은 2차 분식 작성이에요. 자, 2차 분식을 알다시피 이 부등호 방향을 보고 우리가 해를 정하는 거잖아요. 얘는 0보다 작다라고 하면 해가 모여가지잖아요. 모여 가졌어. 그치? 그리고 2차의 개수가 1이잖아요. 그럼 결국 이 녀석은 인수분해 했을 때 이렇게 부분식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결국 1하고 3이 이 2차 식의 근이 된다는 얘기지. 이해됐어요? 그잖아. 그러니까 부분의 합, 부분의 곱쓰면 A, B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 끝이야. 이 2차 항의 개수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죠? 근데요. 그죠? 그럼 A 값하고 B 값이 다 나오거든요. 근데요, 829번은요. 이제 829번은 빨리 넘어가 볼까요? 829번은요. 2차 부분식이 나오긴. 근데 봐봐. 얘가 0보다 크면 A가 양수라는 조건 하에 얘가 0보다 크면 벌려봤잖아.
그때 어때? 뭐 했대? 해가 모여가졌지. 그럼 결국 이 A가 무슨 부호가 된다는 얘기지? 음수야. 아하, 방향을 봤더니 이 해가 모여가졌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A가 음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지. 왜? A로 나눴을 때 부동방이 얘랑 똑같이 0보다 작다가 돼야 되니까. 이해됐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A를 나누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분강에서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죠? A를 나눌게요, 양변은. 그러면 X제곱 A분의 BX A분의 C가 0보다 작은 거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야 방향이 맞잖아요. 방향 맞췄어요? 그럼 얘의 두 분이 또 1, 마이너스 1하고 2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고요. 맞죠? 그 다음에 두 분의 곱 마이너스 2는 A분의 C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B라는 녀석이 A로 표현되고요. C라는 녀석도 A로 표현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1은 뭐예요? 얘가 1이니까 마이너스 A 나오는 거 보여요? 이렇게? 얘는 뭐죠? C가 마이너스 2A 나오는 거 보이죠? 이렇게 해놓고요. 우리가 이제 뭘 구하라고 했냐면요. 거기 b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 0보다 작은 2해를 구하래요. 그러면 나는 b도 a로 표현됐고 c도 a로 표현됐으니까 얘를 넣어주면 다 a에 대한 식으로 나오죠. 그잖아요. 넣어볼까요 한번? 자, b 자리에 뭐 집어넣죠? 마이너스 a. a는 그냥 그대로 냅두고요. c 자리에 마이너스 2a 넣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플러스 2a가 됩니다. 그대로 넣은 거밖에 없어요. 그죠? 그럼 나는 a로 나눌 거잖아요. 근데 알다시피 a가 뭐예요? 음수니까 a로 나누면서 부동호 방향 어떻게 되는 거죠? 바뀌게 되는 겁니다. 보이죠 이제? 그래서 얘 이제 인수분해 마이너스 돌려서 인수분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이에요. 자, 832번은 fx 그래프를 딱 던져주고요. fx가 마이너스 7보다 큰 부분의 해를 구하라라는 문제. 근데 이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졌다는 얘기는 절편 두 개가 주어지고요. y절편이 줬다는 얘기는 이걸 굳이 안 줘도 되는데 이걸 줬다는 얘기는 식을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죠? 따라서 우리는 절편을 이용해서 fx라는 식을 잡으면 얘가 일단 이차의 개수 a가 있고요. a는 딱 봐도 음수죠 여러분. 그죠? 그 다음에 x절편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식을 써서 0,3을 대입하게 되면 a값 나옵니다 여러분. 그죠? 그럼 0,3을 집어넣으니까 얘는 3 나오고 마이너스 2 나와서 마이너스 6a 되는 거 보이시죠? 따라서 a는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fx라는 식을 이제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맞아요? 뭐가 나오죠?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얘를 쏙 집어넣어서 2차분의식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2차분의 되거나 아니면 뭐가 되겠죠, 그죠? 해볼까요?